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현재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상승장의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도 핵심 지역들과 단지들에서는 완연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완연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장의 모습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변화의 모습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상급지랑 중급지 핵심 단지들은 이제 정고점에 거의 육박하거나 일부 단지들은 돌파한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고, 확실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매도자들이 매도 보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호가를 올려서 다시 내놓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도 이미 거래될 건 거의 다 되고, 매물도 거의 적게 남은 상황,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변화의 모습은 이제 매수자들도 상급지와 중급지의 핵심 단지의 호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그런 호가 상승에 따라잡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담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숨고르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후에 하급지 단지들이 좀 따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숨고르기 장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급지 중급지에는 뭐 반포, 잠실, 마포, 경희궁 자이로 대변되는 서대문구, 그리고 옥수, 금호, 그리고 고덕까지 이런 곳들이 좀 인기 단지랑 지역들이 몰려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들은 현재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급지와 중급지의 2, 3선호, 그러니까 1선호 단지들이 아닌 2군, 3군 단지들과, 그리고 서울의 외곽, 하급지들은 이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다 보니까 빠르게 상급지, 중급지 핵심 단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급지에서 부담스러운 매수자들, 호가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매수하기 좀 부담된다, 이런 분들이 빠르게 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의 호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답신리라든지 기름, 노원, 홍제, 녹번, 가재울, 수색, 응암, 그 다음에 구성남, 그리고 관악, 그리고 광명,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상급지, 중급지 핵심 단지랑 이제 하급지 이렇게 나눠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베일리 단지를 가져왔는데, 반포에서도 뭐 신축 지금 현재 대장이죠. 이런 단지가 34평이 뭐 42억이라고 나왔지만 지금 한 43억에서 44억까지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한강뷰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억에 육박하는 거래가 나온 상황이고, 이런 호가 상승 때문에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나 반포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 그리고 반포자이, 기축들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평대로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도 퍼지고 있고 잠원동으로도 시세가 퍼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반포 2차도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빠르게 붙으면서 호가가 급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포가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옆쪽에 서초라든지, 그리고 도곡 역삼이 강남권에서 좀 저평가라는 얘기가 좀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넘어오면서 최근에 매수 문의나 거래가 증가했고, 여기도 맞춰서 호가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핵심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반포에서 좀 이제는 너무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근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도 리센츠 거래 내역을 보면 21년도 11월에 고점이었는데 이때 26억 거래가 나왔었는데, 최근도 26억 거래가 나왔죠. 이만큼 전고점에 이제 육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잠실이 이렇게 빠르게 호가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한 2, 3주 정도 주춤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근에 잠실 주공 5단지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최근에 또 주민 설명회를 한 신천 장미 쪽이나, 그리고 기축인 파크리오, 그 다음에 헬리오나 선수촌까지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는 상황이고, 잠실은 조금 주춤했었는데 최근 좀 문의가 다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실동의 이런 호가 상승에 이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급지의 또 인기 지역 중에 하나인 고덕을 보시면 그라시움이 이제 18억 거래가 나오고, 그리고 19억대 매수 콜이 들어왔는데 지금 매도를 보류했다라는 소문까지 나오면서 지금 거의 전고점에 육박하거나 일부 돌파를 한 상황이죠. 그라시움이 이렇다 보니까 아르테온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들어가서 베네루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자이까지 거래랑 호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까지 이렇게 거래랑 매수세가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호가 상승이 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강동 쪽으로도 넘어갔고, 이제 이렇게 신축이 비싸니까 재건축도 이제 사업성이 나온다는 얘기나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일동 재건축까지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라시움 같은 경우엔 너무 빨리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부담을 느껴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쪽을 보시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그래서 20억의 거래가 찍혀서 이제 거의 전고점을 일부 돌파한 상황, 거의 육박한 상황인데 지금 20억 5천에도 매도를 보류했다라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강세인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미 한번 부가연이나 뭐 이쪽 애호개역 넘어서 공덕 자이라든지 이쪽으로도 퍼졌었고, 뒤쪽으로도 하급지로 수색, 가재울 뭐 이쪽으로까지 퍼졌고, 지금은 홍제 녹번이나 응암 쪽까지도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급 단지가 이렇다 보니까 곧 분양을 할 7월 1일에 분양을 할 공덕 1구역, 공덕 1구역이 17억 5천에 34평 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여기서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수도 똑같습니다. 옥수 파크힐스 금호역 인근 대장단지도 지금 19억 거래, 이전 고점이 20억 5천인데 거의 육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금호역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흐름이 퍼져서 왕십리 센트라스도 뭐 18억, 그리고 안쪽 단지들은 16억대 거래가 나오면서 이쪽도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매물도 이미 적어진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심리나 이 이후에 뭐 기름이라든지 이쪽에까지 지금 확산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쪽이 더 활발한 거래, 매수 문의도 많고 거래도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상승장이 완연한 상황이고 시세 확산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좀 이렇게 상급지, 중급지, 핵심단지랑 하급지랑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급지, 중급지, 핵심단지들은 저는 이후 하급지라든지 2순위, 3순위 선호 단지들이 따라올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시세를 볼 때 시세가 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것 같지만 안에 세부 나눠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통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한번 빠르게 올라왔고 이제는 뒤에 단지들이 따라올 때까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계단식, 그리고 약간 보합이나 강보합의 모습을 가지면서 조금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고점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고 일부 돌파도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매 거래마다 신고가를 갱신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또 좀 강보합이나 보합세를 가져올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시점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급지나 중급지의 인기 단지들, 핵심 단지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관으로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항상 갈 수 있을 때 무조건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고, 뭐 가격 상황도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상급지로 가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 단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상급지나 중급지 핵심 단지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시세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거의 영끌을 다 해야 된다던가 조금 이제 부담감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매수하려고 영끌해서라도 매수하려고 갔더니 매도 보류라든지 호가 상승이 더 나온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이제는 눈을 낮춰서 중하급지라도 빨리, 지금은 시세가 확산할 타이밍이다 보니까 눈을 낮춰서라도 중하급지 단지를 빠르게 잡는 타이밍이 맞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상황이나 패턴, 그리고 본인이 이 단지를 매수함으로써 좀 부담을 느낀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뭐 투자관이라든지 내가 이 단지를 지금 추격 매수했는데 너무 불안할 것 같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좀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상급지가 현재 이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런 상황을 알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자기가 부담될 것 같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눈을 낮춰서 중하급지나 뭐 2순위, 3순위 단지라도 좀 시세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그쪽을 먼저 가서 빠르게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급지, 중급지의 2, 3선호 단지나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메우기, 이제 상급지나 중급지 핵심 단지들이 조금 기다리는 시간 동안 조금 따라가는 갭이 지금까지는 벌어졌었는데 이런 갭을 메우는, 그리고 확산의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좀 이렇게 대비된 상황이 한동안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런 단지들이 좀 회복이 다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자세히 보면 회복이 안 나오는데 회복이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실거주 용이성이 높은 곳들, 전세가 상승이 이미 많이 나온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 회복이 필요한 단지들이 아직은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단지들이 회복할 때까지 조금 상급지가 기다려주는 장세가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지나 중급지의 핵심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매수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이런 부담이 있는 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금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 그리고 내가 실거주 용이성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장기간 거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앞으로 공급이 너무 없고 전세도 너무 없다 보니까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꼭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지금도 상급지 핵심 단지를 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이런 상황인 건 알고 접근하자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고 불안감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런 단지에 꼭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세 확산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아래 단지, 그런 급지의 것들을 빠르게 보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빠르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공급 부족이나 그래서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이 서울에서는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이쪽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계속 신신당부로 말씀을 드리지만 상급지가 안 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상급지가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부담스러운 상황, 그리고 향후에 자산을 계속 뭔가라도 보유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상황은 지속적으로 봐야 됐지만 갈 수 있다면, 여유가 된다면 상급지가 가는 것이 대부분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빠른 회복 때문에 매수 부담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까지 이분들은 이렇게 무리해서 사면 보유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또 다시 흔들려서 조금 또 다시 저렴하게 내놓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중하급지로 눈 낮춰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급지, 중하급지의 2, 3선호 단지, 그리고 하급지들은 생각보다 저는 빠르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보가 엄청 빠른 시대, 카톡방만 보면 거래 소식이 진짜 빈번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만큼 정보가 너무 빨라서 지금 갭매혹이나 확산이 엄청 빠르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급지의 핵심 단지를 무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 전세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전세가 상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단지 중에서 회복이 필요한 단지들을 찾아서 조금 빨리 이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금이 부담이 된다면 눈을 한 단계 낮춰서 그런 자산들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공급 부족, 전세 상승 때문에 23년과는 달리 상급지를 이제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따라갈 갭매우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도 꼭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상황별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지, 중급지들은 정고점에 육박이나 돌파한 상황,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시간을 일부 가진 후에 좀 큰 변수가 없다면 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금의 여유가 있거나 실거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핵심지, 상중급지의 핵심 단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빠른 회복 때문에 추격 매수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 갭매우기나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중하급지 2, 3선호 단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금리가 이제 곧 한두 번 인하 타이밍을 가질 것 같잖아요. 그런 금리라든지 그리고 유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런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전세가 상승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꼭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까지 기다렸던 무주택자분들은 좀 요번에는 한번 매수를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